1. 토양 교질물. 토양을 구성하는 무기광물의 성분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점토, 미사, 모래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입자 중에서 점토는 미사나 모래와는 달리 큰 비표면적과 표면 전하를 가진 미세 입자로 교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점토를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들 점토 광물의 물리 화학적 특징이 결국 토양의 기본적인 특성을 결정한다. 또한 부식을 위주로 한 토양 유기 교질물은 점토 광물보다 더 큰 비표면적과 표면 전하를 가진다. 이러한 토양 교질물들은 토양 내의 흡착, 양이온 치환, 산화환원 등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물리화학적인 현상에 관여한다. 따라서 토양 교질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토양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현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1-1 점토광물. 점토는 지름이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토양 무기광물의 입자를 일컫는 용어이며 점토광물은 토양 내에 발견되는 점토 크기의 특정 광물을 일컫는 말이다. 광물이란 일정한 물리성, 화학성 및 결정성을 지닌 천연 무기 화합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토양 광물 중에서 용암이 응결 과정을 통하여 결정화된 이후 화학적으로 변화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을 1차 광물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1차 광물은 토양 생성 과정을 통하여 그 구조가 변화되기도 하며 1차 광물의 풍화산물들은 여러 반응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광물들로 재결정화되는데 이들 광물을 2차 광물이라고 한다. 즉 2차 광물은 1차 광물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새로이 생성되는 광물들이며 토양 중에 점토를 구성하는 광물들은 대부분이 2차 광물이다. 토양 중에 흔히 존재하는 1차 광물로는 석영, 장석 등이 있고 기타 휘석, 운모, 각섬석, 감란석 등이 광물이 소량 존재한다. 이들 1차 광물들은 토양 중에서 주로 모래나 미사 크기로 존재하지만 토양의 풍화 정도에 따라 일부는 점토 입자의 크기로도 존재한다. 2차 광물로 가장 흔히 존재하는 것은 규소와 알루미늄이 주요 구성 성분인 규선형 광물인데 카올리나이트, 목모리나이트,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콜레라이트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밖에 2차 광물로는 깁사이드, 고스사이트 등과 같은 금속 산화물 또는 수사 산화물과 이모골라이트, 알로펜 등과 같은 비결정형 광물 그리고 여러가지 황산염 또는 탄산광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2차 광물 중에서 규산형 광물들은 주로 층상의 구조를 가지며 토양 중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점토 광물이다. 그러나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 조건 하에는 광물이 풍화와 이온이 용탈이 심하게 일어나므로 안정성이 가장 큰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들이 점토를 구성하는 주된 광물로 존재한다. 광물은 결정형 광물과 비결정형 광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결정형 광물이란 구성 원소가 일정한 형식으로 배열된 단위 구조가 있고 그 단위 구조가 공간적으로 반복되어 배열되는 광물을 말한다. 결정형 광물은 매우 천천히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규칙적인 이온이 배열이 이루어지고 그 배열에 따른 일정한 구조를 가진 결정체가 만들어진다. 한편 비결정형 광물은 매우 빨리 고형물로 결정화되면서 이온들이 규칙적인 배열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생성되며 결정형 광물에 비하여 안정하지 못하여 비교적 쉽게 화학적 풍화를 받는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광물들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성분 구성과 구조의 차이에 기여한다. 화학적 성분 구성이란 광물들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함유 비율을 의미하고 구조란 이들 원소들의 공간적 배열을 의미한다. 원소의 조성이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광물의 색깔, 경도, 결정 모양, 쪼개짐 등의 성질과 함께 비표면적과 전하의 특징이 달라지며 결국 이러한 성질들의 차이는 전체적인 토양의 특성을 결정하고 광물을 동정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1-2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 1-2-1 규소 삼연체
암석권을 구성하는 광물을 원소별로 분석하면 산소는 46.7%, 규소는 27.7%, 알루미늄은 8.1%, 칼슘은 3.7%, 나트륨은 2.8%, 칼륨은 2.1%, 마그네슘은 2.1%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이 풍화로 생성된 토양의 원소 구성도 암석이 원소 구성과 비슷하며 따라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토양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광물의 기본 구조는 규소삼연체이다. 규소삼연체는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조가 4개의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연체라고 부르며 4개의 산소가 삼연체의 각 꼭지점을 배열하고 이때 형성되는 중앙의 공간에 규소가 위치한다. 규소이온은 전자에 비하여 양성자를 4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플러스 4의 순 양전하를 가지며 산소이온은 2개의 전자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순 음전하를 띠고 있다. 따라서 규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정기적으로 중화되기 위하여 한 개의 규소는 2개의 산소와 SiO2 형태의 결합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규소 삼연에서 하나의 규소에 4개의 산소가 결합하므로 정기적 균형을 따지면 결국 규소 삼연체는 마이너스 4의 순 음전하를 가지게 된다. 자연계의 광물이 형성되는 원자의 크기와 원자들의 분포 비율 및 원자들의 전하에 따라 결정된다. 산소 원자는 광물 구성 원자 중에서 비교적 크며 4개의 산소가 삼연체로 배열될 때에는 그 사이 공간은 규소가 정확히 끼어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된다. 규소 삼연체는 정기적 안정성과 이온 배열의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다. 물론 안정된 광물을 만들기 위해 개개 규소 삼연체의 순 음전하에 대한 정기적 중화가 필요하다. 규소 삼연체의 음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가철 또는 이가 마그네슘 등의 이가 양이온이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연체들을 연결시켜준다. 감람석은 독립된 규소 삼연체들이 결정이 단위 구조가 되는 광물이며 가장 간단한 구조의 규산용 광물로서 순수한 Fe2SiO4부터 순수한 Mg2SiO4까지 다양한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감람석은 광물들 중에서 가장 풍화되기가 쉽다. 이웃하는 규소삼연체들끼리 꼭지점의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규산용 광물이 순 음전하를 줄이고 결정 구조의 정기적 안정화를 이룰 수도 있다.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소삼연체는 단일 또는 이중사슬 모양 판 또는 모든 꼭지점 산소가 이웃하는 규소삼연체의 규소에 의해 공유되는 3차원 망상 구조 등으로 결합할 수 있다. 3차원 망상 구조를 가지는 광물인 장석과 석영은 정기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따라서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1-2-2 알루미늄 팔면체 규소 삼연체와 함께 알루미늄 팔면체가 규산용 광물을 구성하는 단위 구조이다. 알루미늄은 중심 양이온으로 하고 6개의 산소가 결합하여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면을 가지는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알루미늄 팔면체라고 부른다. 팔면체 내부 공간이 위치해 있는 중심의 양이온으로는 주로 삼가 알루미늄이 들어가지만 이가철 또는 이가 마그네슘이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 독립된 하나의 알루미늄 팔면체에서 정기적 균형을 따지면 규소 삼연체와 마찬가지로 순 음전하를 띠게 된다. 꼭지점이 산소에서 수소가 결합하여 -1가의 수산이온이 되면 음전하를 줄일 수 있다. 수소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산소와 수산이온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소가 결합하면서도 팔면체의 구조적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규소 삼연체의 꼭지점이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정기적인 안정도를 높이는 것처럼 알루미늄 팔면체 또한 광물을 구성할 때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웃하는 팔면체끼리 서로 모서리를 공유하면서 배열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안정화를 이룬다. 팔면체는 층상으로 배열하면서 광물을 구성하는데 중심 양이온이 원자가에 따라 2가지 배열로 된다. 먼저 중심 양이온이 이가 마그네슘과 같이
플러스 2가인 경우 4-6이 오른쪽에 나타낸 것 같이 모든 팔매체 위치의 중심에 양이온이 위치하며 음이온이 수산기라면 전체 층상 배열 구조에 대한 화학식을 마그네슘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로 쓸 수 있다. 즉 각 이가 마그네슘은 6개의 OH와 결합되어 있으며 각 OH는 3개의 이가 마그네슘에 의해 공유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하의 균형이 맞는 구조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와 같이 팔매체 증상 배열의 3팔면체층이라고 한다. 중심 양이온은 알루미늄, 산가 알루미늄과 같이 산가인 경우에는 팔면체의 층상 배열의 정기적인 중화를 이루기 위하여 3개의 이가 마그네슘 대신 2개의 산가 알루미늄만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4-6이 왼쪽과 같이 팔면체 위치 3개 중에서 2개에서만 산가 알루미늄이 위치하며 전체 층상 배열의 단위 구조에 대한 화학식을 알루미늄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3으로 쓸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열을 이팔면체층이라고 한다. 이러한 팔면체층은 2개가 위아래로 결합되면서 깁사이트와 브루사이트 구조가 된다. 깁사이트의 경우는 산가 알루미늄이 중심 양이온이 이팔면체층 구조고 브루시트는 이가 마그네슘이 중심 양이온인 3팔면체층 구조다. 또한 규소 3면체층과 알루미늄 8면체층이 1대1로 결합하거나 또는 2대1로 결합하면 토양 점토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러가지 규산염 층상 광물이 된다. 1-2-3 동형치환 광물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3면체와 8면체의 정상적인 중심 양이온 대신 다른 양이온이 치환되어 들어가는 현상을 이온 치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광물이 생성되는 매질 내에 치환되어 들어가는 양이온이 분포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확률로 일어나며 치환이 일어날 경우 후에도 원래 광물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치환 현상을 동형치환이라고 하며 원래 양이온 대신 크기가 비슷한 다른 양이온이 치환되어 들어가고 치환되어 들어가는 양이온의 전하는 원래 양이온과 동일하거나 크거나 또는 작을 수 있다. 층산이 규산용 광물의 경우 3면체층이나 8면체층의 중심 양이온이 치환이 일어난다. 즉 규소 4면체에서 Si, 4가 SA 대신 3가 알루미늄이 치환이 일어나고 알루미늄 8면체에서는 3가 알루미늄 대신 2가 마그네슘, 2가 철 또는 3가 철이 치환이 주로 일어난다. 이러한 치환 과정에서 대부분 원래 양이온보다 양전하가 적은 이온으로 치환되므로 광물 결정 중이 이가산소 또는 OH 음전하가 완전히 중화되지 못하므로 남은 광물은 순음전하를 가지게 된다. 베미클라이트의 경우 3팔면체층에서 이가 마그네슘 대신 이가철이 치환되어 들어가면 광물은 순양전하를 갖게 되지만 규소 3면체에서 4가 규소 대신 3가 알루미늄이 치환이 크게 일어나므로 버미큘라이트는 일반적인 순음전하를 가진다. 콜리라이트 광물이 브로시트 층에서와 같이 이가 마그네슘 대신 3가 알루미늄이 치환되어 들어가면 광물의 양전하가 증가한다. 점토 광물들은 대부분의 환경 조건 하에서 순음전하를 가지며 동형치환 현상은 점토 광물이 음전하 생성 요인이 되는데 동형치환과 점토 광물의 전하 특성에 관하여서는 1-5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3 규산염 점토 광물 1-3-1 1차 광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양 광물 중에 용암이 응결 과정을 통하여 결정화된 이후 화학적으로 변화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을 1차 광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토양이 모재가 되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이에 해당하며 토양 생성 과정에서 암석이 풍화로 형성된 모래, 미사 및 점토 크기 입자로 토양에 잔류한다. 토양 중의 주요 1차 광물들을 들어 보면 표 4-1과 같다.
1차 광물들은 규소 삼면체를 결정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소 삼면체의 배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형성된다. 감람석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규산형 광물로서 단위 구조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된 규소 삼면체이다. 규소 삼면체의 -4의 음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가철 또는 이가마그네슘 등이 규산과 결합하여야 한다. 감란석은 수수한 Fe2SiO4부터 수수한 Mg2SiO4까지 다양한 철과 마그네슘 비율을 가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Mg 또는 Fe, 그러니까 마그네슘, 철, 마그네슘이나 철, 그리고 SiO4로 표시되며 화성암이 주요 구성 광물로서 결정 내에서 정기적인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한 결정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광물들 중에서 가장 풍화되기 쉽고 미량 원소의 공급원이 된다. 꼭지점 산소를 인접한 규소 삼면체끼리 공유함으로써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소 삼면체가 단일 사슬 모양으로 배열되는데 이러한 구조의 광물을 휘석이라고 하며 구조의 기본 단위는 Si2O6이다. 휘석은 결정 내에 남아있는 음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이가칼슘, 이가마그네슘, 이가철 등이 결합하여 단일 사슬들이 평행하게 연결됨으로써 결정이 커진다. 휘석류에 속하는 가장 흔한 광물인 어기트? 의 화학식은 Ca, Mg 혹은 Fe, Si2O6이다. 휘석류 광물은 상당한 경질의 광물이나 구조가 간단한 단일사슬이므로 비교적 쉽게 풍화된다. 규소 삼면체의 단일사슬 두 개가 꼭지점 산소로 공유하여 연결되면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사슬 모양의 배열이 형성되며 이러한 광물을 갑섬석이라고 한다. 휘석류의 광물과 같이 결정에 남아있는 음전하는 이가칼슘, 이가마그네슘, 이가철 등이 결합하여 중화되고 이때 이중사슬들이 평행하게 연결된다. 갑섬석 광물은 우리나라 토양 중에서 흔히 발견되며 많은 필수 무기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석영과 장석은 1차 광물 중에서 가장 치밀한 구조의 규산형 광물로서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소 삼면체의 모든 꼭지점 산소가 이웃하는 규소 삼면체의 규소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는 3차원 망성 구조이다. 석영과 장석 구조 내의 모든 결합은 Si-O 형태이며 따라서 화학식은 SiO2로 나타낼 수 있다. 석영은 규소 삼면체 구조만으로도 정기적으로 중성이므로 부가적인 양이온 결합을 필요하지 않는다. 석영 결정은 정기적으로 안정하고 표면이 노출이 적은 만큼 풍화도 매우 느리다. 토양 중의 모래입자의 대부분이 석영인 것은 이 광물이 안정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장석은 석영과 마찬가지로 규소 삼면체의 3차원 구조이지만 4개의 규소 삼면체마다 한 개꼴로 사가 규소 대신 산가 알루미늄이 치환이 일어나고 이에 생성되는 음전하를 중화하기 위해 칼륨, 나트륨, 칼슘 등의 부가적인 양이온이 필요하며 따라서 석영에 비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풍화되기도 쉽다. 1차 광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음모류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개의 규소 삼면체층과 1개의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결합되는 층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의 광물을 2대1형 층산 광물이라고 한다. 규소 삼면체층과 알루미늄 팔면체층은 꼭지점의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연결되고 알루미늄 팔면체에 공유되지 않는 산소는 수소와 결합하여 OH로 존재한다. 수산화로 존재한다. 이러한 결정 구조는 카올리나이트, 목몰리나이트, 버밀킬라이트 등이 2차 점토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한다. 그림 4-7은
백운모라고 부르는 뮤스코바이트의 구조인데 가운데의 판면체층의 중심 양이온은 모두 상가 알루미늄이다. 흑운모라고 부르는 바이올티트의 경우는 상가 알루미늄 대신 철이나 마그네슘이 판면체층의 중심 양이온이 되고 철 때문에 바이올티트는 검은색을 띈다. 사면체층에서 4개의 규소 사면체마다 1개꼴로 4가 규소 대신 3가 알루미늄이 도형형 치환이 일어나고 결정 내지 여분의 음전하가 생성된다. 규소 사면체층의 음전하는 2대 1층과 2대 1층 사이에 K들이 위치하면서 중화되며 이때 2개의 2대 1층이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2대 1층들이 위아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토 광물들은 판상 구조를 가진다. 칼륨에 의한 2대 1층의 연결 강도는 꼭지점 산소의 공유를 통한 규소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판면체층의 연결 강도보다 훨씬 낮다. 운모가 얇은 판상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결정 구조의 특성 때문이며 칼륨에 의하여 연결된 2대 1층 사이에서 분리된다. 1-3-2-2 차광물 토양의 점토는 주로 2차 광물로 1-3-2 2차 광물 토양의 점토는 주로 2차 광물들로 구성된다. 이들 2차 광물은 화학적인 조성에 따라 규산염 광물, 금속이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 그리고 여러가지 비결정형 광물들로 구분된다. 한랭한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층상의 규산염 광물들이 중요한 점토 광물이 되고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심하게 풍화를 받는 토양에서는 철이나 알루미늄이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들이 주된 점토 광물이 존재한다. 금속이 산화물 또는 수산화 광물들은 그 특성이 대개 동일하므로 하나의 광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규산염 광물들은 구조적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콜리라이트, 세메티트, 버미큘라이트, 엘라이트 및 콜리라이트 5종류로 구분된다. 표 4-2는 중요한 2차 광물의 종류와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카올린은 규소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판면체층이 1대1로 결합하여 된 광물로서 콜리라이트, 홀리사이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의 광물들은 콜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광물인 콜리라이트의 결정 구조는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대 1층이 양쪽 표면은 다른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쪽 면에는 규소 사면체의 산소들이 노출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알루미늄 판면체의 OH들이 노출되어 있다. 1대 1층들이 아래로 포개질 때 아래층 알루미늄 판면체의 OH 위층 규소 사면체의 O와 마주하게 되면 이때 OH와 O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콜리라이트의 1대1 단위층들은 강하게 연결된다. 콜리라이트 당일 결정의 기저 간격은 0.71 나노미터 정도이다. 1대1 층들이 성으로 강하게 연결되므로 콜리라이트 광물들은 비교적 큰 입자로 연결될 수 있으며 1대1 층들 사이에서 양이온이나 물 분자가 끼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팽창형 광물이 된다. 도자기 제조에 카올리라이트 광물이 이용되는데 이는 젖은 반죽 상태가 도자기를 성형한 후 건조시키더라도 광물이 수축에 따른 균열이 생기지 않아 원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리라이트도 목몰이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용액에서 결정화 과정이 거쳐 형성되는데 목몰이나이트에 비하여 규소 함량이 적으므로 가용성 규소의 함량이 적은 조건에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토양의 풍화 과정에서 장석 등이 1차 광물이나 2대1형 점토 광물이 변질 과정에서 형성된다. 콜리라이트는 고온다습한 열대지방이 심하게 풍화되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토 광물이며 우리나라 토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점토 광물이다. 콜리라이트 광물에서는
동형치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코올리나이트는 다른 층상이 규산용 광물들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2에서 15 센티몰 퍼 킬로그램의 음전하를 가지며, 이러한 음전하는 주로 결정 양쪽 끝이 절단면 노출된 산소에 의하여 형성된다. 또한 1대1층들이 사이에 표면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코올리나이트는 7-7에서 30 미터 제곱 퍼 g의 작은 비표면적을 가진다. 홀리사이트, 카올리나이트와 마찬가지로 1대1 광물이지만 1대1층과 1대1층 사이 공간에 하나에서 두 개의 물분자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분자층 때문에 홀리사이트는 단위 결정이 기점면 간격은 1.0 나노미터 정도이다. 현미경으로 관찰된 퀄리나이트의 결정은 판상이지만 홀리사이트는 큐브 모양인 것이 특징적이다. 2. 스맥타이트는 대표적인 2대1 층상 규산형 광물이다. 즉 두 개의 규소 서면체층의 사이에서 한 개의 알루미늄 판면체층이 결합하여 단위 규조를 만든다. 규소 서면체층에서는 삼가 규소 대신 삼가 알루미늄이 동형치환이 흔히 일어나고, 또한 알루미늄 판편체에서도 삼가 알루미늄 대신 이가철, 삼가철, 이가 마그네슘 등이 취한되어 들어갈 수 있다. 결정 내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동형치환이 일어나므로 몽모리나이트, 노트로니트, 사포네이트, 헤트로레이트, 사우코네이트 등 화학 조성이 매우 다양한 광물들이 생성된다. 논트로니트에서는 팔면체의 중심 양이온인 삼가 알루미늄이나 삼가철로 전부 취한되어 있으며, 사포니트는 삼가 알루미늄 대신 이가 마그네슘이 취한된 광물이고, 헥토르이트는 삼가 알루미늄의 일부가 Li 플러스로 취한되어 있다. 스맥타이트 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인 몽모르나이트는 모든 규소 삼면체의 중심 이온이 사가 규소이며 팔면체의 약 8분의 1은 삼가 알루미늄 대신 이가 마그네슘으로 취한된 광물로서 그 구조는 그림 4-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몽모리나이트는 가연성 규소와 이가 마그네슘이 함량이 많은 용액에서 결정화 과정을 거쳐 생성되므로 토양 모재의 풍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용성 이온 용탈이 쉽지 않은 강수량이 적은 조건에서 형성된다. 동형취환이 결과로 생성되는 음전하는 결정 표면과 층간 간격이 흡착되는 여러 가지 수화된 양이온에 의해 중화된다. 스맥사이트 형태의 점토 광물에서 2대1층들이 서로 강하게 포개져 결정을 이룰 때 두 개의 규소 서면체층이 서로 마주하기 때문에 각 층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산소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개의 2대1층은 서로 강하게 연결될 수 없으며, 대신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의 음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 층 사이에 끼어드는 양이온들에 의해 정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그 결합은 층 사이의 양이온의 종류와 수화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리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층 사이의 물분자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몽모리나이트는 토양의 수분 조건에 따라 팽창의 수축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몽모리나이트의 기저적인 간격은 0.96에서 1.8 나노미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몽모리나이트와 같이 스맥타이트 광물을 팽창형 광물이라고 한다. 몽모리나이트의 음전하는 80에서 150 cm/몰 퍼 킬로그램이며 2대1층 사이의 팽창이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표면이 노출이 많아지고, 따라서 600에서 800
미터 제곱 퍼 그램이 큰 비표면적을 가진다. 특히 수분 함량이 많은 토양에서 몽모리나이트는 쉽게 분리 분산되어 물이나 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많은 표면적을 가진다. 따라서 이온이 흡착 정도는 물론 광물의 음전화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몽모리라이트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물에 비해 표면 노출이 심하여 이온 흡착능 또한 비교적 크다. 버미큘라이트는 주로 음모루 광물이 풍화로 생성된 토양에 많이 존재하는 점토 광물이다. 따라서 버미큘라이트는 음모와 매우 유사한 2대1 층상 구조를 가지며 38면체와 28면체 구조의 버미큘라이트가 존재한다. 버미큘라이트가 음모와 다른 점은 2대1층과 2대1층 사이의 공간에 칼륨 대신 이과 마그네슘 등이 수화된 양이온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모에 비하여 포개진 2대1층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분 함량이 많은 토양에서 2대1층들이 사이의 공간에 물 분자들이 흡수되면서 따라서 버미큘라이트는 일부 팽창이 가능한 광물이다. 버미큘라이트의 단위 결정의 기저면은 간격은 1에서 1.5 나노미터이다. 알루미늄 표면체층에서 알루미늄 삼가 알루미늄이 이가 마그네슘, 이가 철 또는 삼가철로 일부 치환되고 규소 서면체층에서 사가 규소가 삼가 알루미늄으로 치환되며 많은 음전화를 생성한다. 버미큘라이트의 팽창 정도는 몽모리라이트에 비하여 훨씬 작은데 이러한 현상은 몽모리라이트에 비하여 버미큘라이트가 동형치환에 의한 음전화를 더 많이 가지고 또한 동형치환이 주로 2대1 단위층의 표면에 있는 규소서면층에 의해 일어나며 따라서 음전화가 각 2대1층의 표면 쪽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양이온에 의한 2대1층의 사이의 연결이 몽모리라이트에 비하여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파면체 구조의 버미큘라이트는 100에서 200cm/몰 퍼 킬로그램이 음전화를 가지는데 pH 이전적인 전하는 매우 작고 표면적이 600에서 800m 제곱 퍼 g이다. 카올리나이트나 몽몰리나이트와 달리 버미큘라이트는 표면 용액 중에 결정화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광물이 아니고 음모나 이와 유사한 광물들이 2대1층 사이의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칼륨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이가 마그네슘 등이 다른 수화 양이온에 의해 치환되어 나타난다. 이때 2대1층 사이에 칼륨이 존재할 때에 비하여 늘어난다. 일라이트는 버미큘라이트나 몽몰리나이트와 같이 2대1층 상 구조를 가지며 2대1층들 사이의 공간에 칼륨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 상태에서도 팽창이 불가능하며 전체적인 광물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음모에 비하여 칼륨이 함량이 적으며 2대1층의 음전화를 칼륨이 완전히 중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분의 음전화는 수화된 다른 양이온들에 비하여 중화된다. K이온이 다른 양이온과 달리 2대1층 사이에 강한 결합을 유도하고 팽창을 억제하는 이유는 상하 규소서면체층 사이의 공간에 그 크기가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라이트는 20에서 40cm/몰 퍼 킬로그램의 음전화를 가지는데 음모와 스맥타이트의 중간 정도이다. 일라이트는 토양 중에 흔히 존재하는 점토 광물로서 칼륨이 함량이 많은 퇴적물이 저온 조건 하에서 변성 작용을 받을 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퇴적물 중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팽창형 점토 광물인 버밀큘라이트나 몽몰리나이트의 함량이 많으며 이들 점토 광물이 2대1 층들 사이에 공간에 있는 양인들이 칼륨에 의하여 치환되기 시작하고 이어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2대1 층들 사이에서 공간이 있던 물 부분자들이 제거되고 비팽창형으로 되어 일라이트 광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라이트는 가수 음모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일라이트가 음모류의 광물이 풍화 과정에 생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콜리라이트
콜리라이트는 대표적인 혼층형 광물로서 2대1대1의 비팽창형 광물이라고도 한다. 콜리라이트는 그림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대1 층들 사이에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칼륨 대신 브로시사이트, 마그네슘, 수산화이기라고 부르는 양전을 띠는 8면체층을 가지고 있다. 브로시트는 8면체 중심 이온인 이가 마그네슘 대신 산가 알루미늄, 산가철, 이가철 등이 치환되면서 양전하를 가진다. 브로시트층은 다른 층상이 규산 광물에서 결정이 음전하를 중화시키는 층 사이에 양이온의 역할을 한다. 규소 3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층으로 된 2대1 층의 구조는 스맥스타이트나 버밀큘라이트와 같은 2대형 구조이며 여기서 브로사이트 층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2대1대1형의 광물이라고 한다. 물론 2개씩 3면체층과 8면체층이 결합된 구조로 볼 수 있으므로 2대2형 광물이라고 한다. 양전하를 가지는 브로사이트층은 아래 위로 이웃하는 음전하를 가지는 2대1층과 수소 결합을 통하여 강한 결합을 형성하므로 콜리라이트는 비팽창형 광물이 되고 기저면의 간격은 약 1.4나노미터이다. 브로사이트의 양전하가 2대1층의 음전하를 완전히 중화시키지 못하면 용액 중의 여러가지 양이온들이 광물 표면에 흡착될 수 있다. 콜리라이트의 음전하는 2대1층에서 동형치환에 의해 생성되고 전하량이 10에서 40cm/mol 킬로그램이며 비표 면적은 70에서 150m²/g이다. 콜리라이트는 퇴적암에서도 흔히 발견되며 이들 퇴적암을 모재로 하여 형성된 토양에서 많이 존재한다. 콜리라이트는 2가지 과정을 통하여 생성될 수 있다. 먼저 토양 용액 중의 결정화 과정을 통하여 브로사이트 8면체층이 생성된 다음 몽모리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와 같은 팽창형 광물이 2대1 층들 사이에 공간이 축적되어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현무암 중의 철, 마그네슘 광물이나 흑음모의 변형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콜리라이트는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는 평면체층을 가지며 암성이 포함됨에 따라 토양 점토 광물이 된다.